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 및 거래자들 2부 진행의 도지은, 이수연입니다. 네, 2부에는 좀 더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라고 저희 두 위원님의 종목까지 공개가 될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저희와 좀 뭐랄까요. 크리스마스 이브도 아니고 추석 이브를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송 전에 그 추석을 해피 추석을 뭐라고 부른다고 아까 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한다고 했죠? 수연아버님? 추리스마스인가? 그렇게도 얘기한대요. 저는 몰랐는데 네. 추리스마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는 아직 멀었지만 네. 추석을 좀 더 풍성하게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추리스마스로 오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2부에 종목명도 공개가 되고요. 좀 더 자세한 종목 매매 이제 전략까지 위원님들께서 준비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빨간색으로 물들었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좋았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살펴보시죠. 네, 국내 증시는 추석 연휴 앞두고 전일의 반등을 이어가는 견조한 모습 보였습니다. 미국의 부양책 합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지난주의 낙폭을 일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는 0.86% 상승해서 2,327포인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에서는 개인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나왔습니다만 기관이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1,400억대 매수해주면서 3거래일 연속으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 1.5% 가까이 상승해주면서 850선 턱 밑까지 지수 끌어올렸는데요. 수급에서 보시면 개인들의 나홀로 매수 때문에 시장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동반 매도세로 코스닥에서는 전환했습니다. 환율 시장도 살펴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유가 증권시장 강세에 따라 소폭 하락했습니다. 0.35% 하락해서 종가 1,169원 50전에 형성됐습니다. 암호화폐 시세 만나보시죠. 19시 기준입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가격이 1.65%가량 빠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1,300만 원 선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더리움은 큰 폭의 조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2.7%가량 하락해서 43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에서는 오미세고를 제외하고 전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STG가 15% 넘게 급락하면서 351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도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에어드란이 7%대 급등 보이면서 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2.24%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세 만나봤습니다. 네, 2부의 첫 코너죠. 상 맞은 것 처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예의 주인공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상한가에 안착한 종목들입니다. 신테카바이오, 라닉스, 세로닉스 그리고 더 미동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상한가에 이제 들어간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왜 들어갔는지 하나하나 저희 위원님들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지원 전문가님께 신테카바이오랑 라닉스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신테카바이오 굉장히 익숙한 이름이기도 하네요. 위원님, 이 두 종목 부탁드릴게요. 예, 신테카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시가 나왔다거나 호재 뉴스가 분명히 나왔긴 나왔는데 공시나 이런 공식적인 채널보다는 어떻게 보면 느닷없는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신약 물질이 동물 실험에서 렘데시비르보다 2배 이상 효과가 있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29일이죠. 전날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의원들이 대덕연구단지 내에서 한국생명과학연구원을 방문을 했습니다. 이 방문을 하고 설명을 듣는 와중에 최근에 신테카바이오의 코로나19 후보 물질이 렘데시비르 효과 좋다라는 부분이 설명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와 연관이 되면서 사실 급작스럽게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 부분이 보도가 되고 다음날 오늘이죠. 그러니까 바로 거의
거의 점 상한가에 가깝게 바로 상한가에 가버렸는데 사실 이걸 뭐 의도됐다라기보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유출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사실 뭐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상당히 기분 좋은 상한가일 수 있고 이런 보도가 나간 이후에 뭐 생규로 접근하거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점 상한가 때문에 어렵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없는 상태로 상한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보면 연휴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상승이 좀 이어질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제약바이오에서는 어떤 펀더멘털보다 모멘텀으로 가는데 동물 실험이고 제한적인 부분에서 나온 효과이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실제로 신약 출시와 이어져서 효과가 그 정도 크다 뭐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멘텀으로 접근을 하시고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상한가 이후에 연휴 직후에 갭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라닉스인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섹터는 최근에 테마가 강하게 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데이 때 배터리 얘기는 얼렁뚱땅 넘어가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배터리 주는 조정을 받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은 이제 역시 그 여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닉스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과 관련되어 있는 통신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런 부분 때문에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뭐 펀더멘탈적으로 자율주행차가 지금 현재 보급화되었거나 실적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테슬라 배터리 데이 이후에 형성되어 있는 테마라는 모멘텀으로 지금 현재 주가 등락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이 부분도 좀 단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은 상한가로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일단 연휴 직후에도 바로 좋은 모습이 조금 이어질 것 같은 분위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연휴 직후에 갭으로 상승할 때 절반 정도를 청산을 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절반 물량은 10,000원이 지지되는지 안 되는지 좀 여부를 보시면서 수익을 좀 끌고 나가는 전략으로 펼치시되 역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테마는 이미 한 번 상승하고 하락한 이후에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지금 현재 테마가 아니라 섹터로 들어오려면 아직까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점을 좀 보신다면 역시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급등하는 종목에 대한 추격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로닉스와 더미동에 대해서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서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일단 세로닉스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딱히 이렇다 할 이슈는 뭐 찾아보기보다는 일단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조회 공시도 요구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차트를 굉장히 예쁘게 만들었고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입니다. 일단 7,000원짜리만 잘 넘겨주면은 추가적인 상승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등락이 좀 심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 따라가시기보다는 저점에서 항상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더미동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강하게 해주고 있는데 더미동, 모트렉스 계속적으로 좀 대장주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눌림 구간을 거치고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강조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렸고 일단 중기적으로도 계속적으로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상승이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된 구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지금 자리에서 덥석 들어가시기보다는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눌림 구간에 있는 그런 종목을 기다리셨다가 눌림 구간에서 진입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목표 구간 4,000원 정도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000원 돌파를 해주는지 아닐지 저 자리 가면 또 한번 눌렸다가 이제 상승을 해줄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상승 초입입니다. 한번 상승을 했다가 눌렸다가 이제 돌아서 다시 상승을 할 거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여러분들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코스피 상승 종목들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코스피 상승 종목들입니다. 명문제약 오늘 13.68% 상승을 해줬고요. 인지컨트롤스 9.53%, 써니전자 8.07%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대선 테마주들도 보이고요. 명문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13.68% 상승을 해줬네요. 제약 관련된 종목들 여전히 강하다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종목 최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세 가지 종목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명문제약 관련해서는 항생제,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많이 제약바이오가 지금 움직이는 것들은 거의 다 이제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명문제약도 같은 맥락이고 일단 저점 구간에서 잘 움직여주는 모습이에요. 다만 이제 박스권 매물대에 좀 갇혀 있는 모습인데 일단 추가적으로 추세를 완전 잃지는 않았습니다. 힘을 조금 받고 있기 때문에 7,000원짜리를 좀 잘 지지해주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일단 8,000원짜리를 넘겨주느냐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중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끌어가 보시면 충분히 수급도 괜찮고 탄력성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만약에 접근을 원하신다면 오늘 종가 정도 자리가 내일 다음 날 시초가 정도 되는 자리에서 흔들기 자리가 나오면 한번 눌렸다가 이제 반등을 줄 때 그 자리에서 좀 진입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인지컨트롤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인데 일단은 오늘 최근에 이제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좀 눌린 구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접근 가능한 구간이고 일단 이 구간에서는 10,000원 정도에서 계속적으로 좀 부딪히고 있어요. 저 구간을 넘겨주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0,000원짜리를 넘겨주지 못하면 하단으로 살짝 흘렀다가 이제 빠졌다가 다시 반등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살리시되 지금의 힘이 잘 받고 있습니다. 8,000원, 9,000원짜리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스윙 관점에서 한 11,000원 정도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인맥 관련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좀 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도 써니전자 최근에 이제 상승을 급등을 했다가 눌림 가졌다가 급등을 했다가 눌림을 가지고 오늘도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대선 관련해서는 인맥 관련주는 계속적으로 좀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인맥 관련주는 나중에 이런 김무성이나 이런 관련주들 있잖아요. 안철수나 이런 종목들. 지금은 거의 대권 주자가 이낙연 아니면 이제 이재명으로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추후에 바뀔 수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에서 흐름은 그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사를 보더라도 일단 그쪽으로 많이 지지율이 좀 몰려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일 때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항상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나는 이 자리에 와도 팔지 않겠어. 마냥 그런 기대감으로 대응하시기에는 등락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을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일단 인맥 관련주를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은 대선 정책주를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쨌든 흐름에 맞춰서 이런 종목들 지금 인맥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대응하시면서 현금을 조금 확보해서 좀 불려가시고 기본적인 맥락에서는 대선 정책 관련주로 좀 나중에는 옮겨가시고 그런 종목들을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던 종목인데 오늘 또 이렇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러분들 코스피에서 상승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에서 상승했던 종목들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 종목들입니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20.45% 상승을 해줬고요. 메스로텍 같은 경우도 14.6%, 카카오게임즈는 오늘 9.77% 상승을 해줬습니다.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또 더미돈과 함께 자율주행 섹터로 묶여서 정말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주행 테마에 엮여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내용적으로 보시면 사실 우리가 이 지금은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후폭풍에 따른 테마로 좀 움직이지만 이 테마가 한번 상승한 뒤에 좀 잠잠해지고 섹터로 좀 들어갈 때는 우리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은 스마트 자율주행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이 종목은 현대모비스가 이제 주요 고객층인데 2014년도부터 이미 BMW나 아우디에 제품을 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BMW, 아우디뿐만 아니라 벤츠까지 이 해외 주요 글로벌한 주요 자동차 회사들의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매출액도 좀 커져가고 있고 특히 내년 이후에 기대감도 좀 높아져 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지금은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테마의 움직임을 갖지만 섹터로 좀 부각될 때는 우리가 한 번쯤 관심을 가져가 볼 만한 펀더멘탈도 괜찮은 종목, 턴어라운드 지금 기대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다라고 좀 기획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오늘 상한가에 진입하지는 못했지만 차트를 보시면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접 매물대가 이제 한번 테슬라 후폭등이 상승했던 주요 매물대가 5,000원인데 여기를 오늘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등락이 지금 일주일 상간에서 굉장히 급등과 급락이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급등했을 때 추격해서 시세가 연속적으로 이어지면 괜찮지만 또다시 이제 테마가 좀 사그라들면 추격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조금 눌림목에서 잡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이 자율주행차가 저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아마 이 부분이 테슬라 배터리데이와 좀 연관되지 않고 만약에 그냥 이 자율주행 테마 섹터 자체에 좀 있었으면 자율주행 테마와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미 국회에서 촉진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하나 이제 섹터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좀 가정이 가고 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급등락이 조금 부담스러운 매물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섹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데 다만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관심 종목에 놓고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중심에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맥스로텍인데요. 역시 이제 이 종목도 오늘 테마로 움직였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오늘 움직인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원료의약품과 관련된 부분에서 코로나19 치료제에서 첫 번째 그 원료가 상용화가 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역시 뭐 이런 바이오 기업이 역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분인데 기대감과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역시 펀더멘탈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고 있고 적자 전환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데 이번에 이런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원료 모멘텀 이 부분으로 아마 주가가 상당히 좀 상승폭이 있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보시면 펀더멘탈이 굉장히 어렵고 BW나 CB 반영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지금 현재 이런 뉴스가 나오기라도 한 듯이처럼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은 이미 고가권에서 상당히 진입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돌출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격해서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지고 계시는 분들만 보유 관점으로 지금 조금 더 시세 연장을 볼 수 있지만 신규 진입하기는 어렵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750원 정도로 지지선을 놓고 수익을 한번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종목은 아마도 개인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좀 가지고 있을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지는데요. 카카오 게임즈입니다. 이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이 됐을 때 우리가 그 SK 바이오팜 이후에 가장 큰 기대감을 좀 가졌던 종목인데 어떻게 보면 SK 바이오팜은 상장된 이후에 그 사업적인 구조 내용을 보면 신경과 그러니까 중추신경 질환제에 관련돼서 임상에 들어가고 제품이 출시해야 되는 종목군들이 하나의 섹터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
제약회사치고는 바이오회사치고는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는 우리가 이 컨텐츠와 관련된 부분에서 기대치도 높고 생각보다 실적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일단은 상장 가격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좀 있었고 특히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보신다면은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매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가 한 가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작년부터 이 IPO를 거쳐서 상장한 기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상장 이후에 보유수가 풀리자마자 기관들의 대량의 매물이 요즘은 거의 여지없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SK 바이오팜만 보유수 기간 한 달 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출시된 물량이 좀 나눠서 나왔지만 대부분의 상장된 종목들이 작년 이후에 기관 매물들이 바로 상장과 동시에 쏟아진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뭐 BTS 관련된 부분도 상장 예정돼 있지만 개인 투자가분들께서 IPO 종목에 접근할 때 꼭 유념을 좀 하셔야 되고요. 기술적으로 만약에 수급에 있어서 기관들의 차익 매물이 대량으로 나올 때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도 한번 상장 이후에 상한가 들어가고 다음날 점 상한가 이후에 세 번째 이제 종목이 크게 밀릴 때 보시면은 위쪽에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의 매물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은 그 차익 실현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좀 미끄러졌고 오늘 상승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제 컨텐츠의 업데이트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그만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는 하락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어느 정도 돌았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런 상승은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이미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유하신 분들은 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스피 하락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의 코스피 하락 종목입니다. 진원생명과학이 7% 하락했고요. 혜태제과식품이 6%, DPC가 2.7% 하락했습니다. 네,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또 5거래 연속으로 하락세 걷다가 오늘 잠깐 반등을 주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DPC를 또 우리 PD님께서 들고 와주신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종목들을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진원생명과학이 사실 지금 이제 5거래일 연속 이제 하락을 하면서 조금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종목이 이제 이노비오라는 회사의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 백신이 임상 시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당히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이 이노비오가 소송을 지금 진행 중인데, 원료 제품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간에 지금 공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그 소송과 무관하게 이 임상 자체가 진행이 되어야지만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에 주가에 좀 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7,500원까지 올랐다가 이제 2만 원대 29,650원까지 좀 떨어졌는데 사실 뭐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은 백신 임상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어떤 다른 이슈가 나오지 않으면 하락은 조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이제 지지선은 지금 형성되는 게 22,000원 내외 정도인데 거기까지도 한 7,000원 정도 간격이 좀 먼데 불구하고 일단 임상 중단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지 않으면은 여기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일단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혜태제과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오늘 이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6% 넘는 급락을 좀 보였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 종목이 물적 분할을 했던 자회사인 혜태 아이스크림이 빙그레와 합병이 승인되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어쨌든 혜태제과식품 같은 경우는 계열사가 지금 다른 쪽으로 매각이 된 상태고 그에 따르는 모멘텀이 좀 줄어들어 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악재로 좀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펀더멘탈적으로 보면 이 혜태 아이스크림은 계속해서 적자가 좀 누적됐기 때문에 혜태제과식품 측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적자가 누적되는 회사를 좀 어느 정도 털어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지만 오늘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서 위에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외국인들이 좀 큰 폭으로 매도를 좀 했습니다. 아마도 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혜태제과식품은 사실 우리가
이런 과자류보다는 빈가루 쪽에서 우리가 많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성장 능력을 잃었다라고 외국인이 또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이 종목은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전에 매물대였던 9,600원 요 가격대를 좀 넘어섰다가 지금 이제 재차 다시 이제 진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 다시 9,600원 위쪽에 매물대를 바로 넘어가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신규 진입은 어렵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수익보다는 빠져나온 전략을 먼저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DPC인데요. DPC는 오늘도 제가 사실 노란톡에서 2번 정도 상담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네. 그만큼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종목 중에 하나죠. 네. 왜냐하면 DPC가 알고 계신 것처럼 BTS 상장 관련돼서 이미 지분을 좀 5.8%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상장되었을 경우에 대박을 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좀 되어 있는데, 문제는 이제 상장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난 뒤에 오히려 주가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고점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는데 아마도 이제 이 부분은 그 전에 미리 보유했던 외국인들 물량이 조금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재료 노출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BTS 상장이 되고 나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수혜가 또 얘기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수혜에 따른 현금 유입이라는 부분, 주가 가치라는 부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가가 또 반등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으면 지금 현재 내려오는 폭이 사실 작지는 않거든요. 이미 22,000원 정도까지 갔다가 16,000원, 15,900원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속 이제 보유해야 되냐라는 좀 우려감은 좀 있으실 겁니다. 만약에 이제 굉장히 소량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면 물론 이제 상장까지 좀 봐야 되고, 혹시 이제 아주 많은 물량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내려왔으면은 뭐 조금 그 상장 때까지 보려고 하는 전략을 좀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사실 리스크를 좀 안고 보는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그런 부분이 싫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상장 전에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에서 오히려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이런 지분 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는 그 지분이 상장되기 전에 이 주가에 반영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고요. 막상 상장이 되고 나면 오히려 주가가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DPC는 오히려 선 반영이 돼서 좀 빠졌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고 상장 이후까지 볼 건지, 반등을 줄 때 좀 빠져나올 건지는 아마 선택의 문제라고 좀 보여집니다.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회사가 상장하거나 혹은 관련되어 있는 지분이 있는 회사가 상장됐을 때 우리나라만큼 지분 가치를 안 쳐주는 회사가 그러니까 증시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을 보면 삼성전자 보유하고 있는 금액 지분율보다도 훨씬 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종목이 특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략 세우기에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으로는 코스닥 하락 종목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하락 종목입니다. CU 메디칼이 22% 넘게 급락했고요. SCI 평가정보가 9.7%, 텔레칩스가 2.7% 하락했습니다. 네,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22%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지금 걱정이 크실 것 같고요. 텔레치스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또 저희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종목인데 이렇게 또 하락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최 의원님 바로 봐주시죠. 네, 일단 CU 메디칼 같은 경우는 차트를 만들다가 지금 좀 억지로 훼손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은 9월 1일에 자회사 엑스큐어가 이제 횡령 배임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의 좀 이슈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주가가 뭐 괜찮았는데 일단은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지금 주가가 훼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 부분인지 횡령 배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그냥 덜어낸 물량을
조금 확보하기 위한 물량을 털어낸 구간인지에 대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구간은 뭐 괜찮습니다. 박스권 하단 잘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흐름을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다가 하락, 눌림을 발생시키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 상단부부터 지금 자리까지 딱 50% 정도 이제 거의 마이너스권을 만든 그런 자리입니다. 일단은 충분히 만약에 세력들이 종목을 만약에 좀 모아간다면, 물량을 모아간다면 충분히 지금 자리까지는 만들 수 있는 구간이나 저 구간을 이탈했을 때는 한 번쯤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자리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 관망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SCI 평가 정보입니다. 일단 보안이나 인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강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강하게 좀 반등을 했다가 오늘 눌림, 그 다음에 반등, 다음에 좀 쉬는 모습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하시기보다는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끌어가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1선 지지는 잘 해주면서 추세적으로 하단을 지지해주고 일단 반등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눌림이 발생을 하더라도 천천히 그냥 끌어가 보시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등락이 굉장히 좀 심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실 수는 있는데, 손절 라인은 4,900원 거의 5,000원 구간 정도 보시고 저 자리를 지켜주면은 끌어가 보시고, 만약에 저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 일시적으로 덜어냈다가 다시 이제 기간적으로 보름 한 달 정도 지켜보신 다음에 5,000원 자리가 다시 오면 매수 자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끌어가 보신다면 스윙 관점에서는 7,000원 그리고 8,000원 자리까지도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낙폭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텔레칩스입니다. 일단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추세적으로 이슈를 받았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도 그런 업체이고,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 섹터로도 조금 분류가 되면서 자율주행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앞서서 이제 더미동이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런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같이 따라서 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잘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얘는 이제 섹터가 두 가지로 어떻게 보면 좀 분류가 돼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자리에서 살짝 흔들기 자리가 나오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에 보유하신 분들은 15,000원 정도 자리를 좀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끌어가시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인 매수나 아니면 이제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시는 관점. 항상 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해서 지루하시더라도 끌어가시는 게 안정적으로 크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락했던 종목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종목이 상승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수익률이 찍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일비하지 않는데, 하락이 이제 들어섰을 때 많은 분들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점에 대해서 저희 최충성 위원님과 이주환 전문가님이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저희 상 맞은 것처럼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네, 슬기로운 주식 생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드렸듯이 롱패딩, 그것도 고가의 롱패딩을 살 수 있는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지난주에 드렸던 공략주들에 대한 리뷰부터 간단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환 전문가님께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었죠? KMW 아니었나요? 네, KMW. 네, 좀 KMW 드렸고요. 네, 살짝 봐주시죠, 위원님. 예, KMW는 지금 이제 주가 좀 하락한 뒤에 반등을 좀 줬는데요. 네. 사실 반등폭이 상당히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9월달 이후에 주가가 큰 폭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그래도 8월달 조정 기간과 대비해서 8월 9월 조정과 대비하면 이 종목은 수세가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하락한 이후에
이후에 어제 오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추세가 조금 회복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 종목은 크게 우려할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이 밀릴 때 이제 프로그램 물량에 의해서 같이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줄 때는 또 강하게 반등을 주는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5G와 관련된 종목에서는 보신 것처럼 상반기에 미뤄졌던 시설 투자 확장이 거의 9월, 10월, 11월, 12월 계속해서 물량들이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수주되는 물량들이 주가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5G는 오히려 조정을 활용해서 추가 매수하는 관점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KMW도 그런 관점에서 지금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MW 계속해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고요. 목표가가 12만 원인 만큼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셔서 나중에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최충성 의원님이 지난주에 해주신 종목이 A-프로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A-프로 리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배터리 대회와 관련해가지고 일단 2차 전지 관련해서 잘 체크를 해보자. 다만 이제 차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재료가 노출이 되면 조금 눌려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기적인 관점에서 계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조금 상승을 했다가 47,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전고점 정도까지는 한번 가줬다가 이제 눌릴 줄 알았는데 네. 한 3-4% 정도밖에 상승을 못하고 조금 손절가를 이탈을 했습니다. 다다음 날 이탈을 했는데 일단 지금 자리에서 만약에 손절을 이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시 이제 4만 원 정도 회복이 되면은 천천히 지금 박스 구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차트를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도 필요합니다.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U자형으로 만들어서 상승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 자리 차트를 만들어 가면은 천천히 그냥 분할 매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도 뭐 지금 자리 겁내시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보시고 만약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오픈 채팅방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이렇게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해 드리는 종목들 같은 경우 말을 하고 끝이 아닙니다. 노란톡 네.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늘 AS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서울경제 최충성,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들과 이런 종목에 대한 얘기들 자세하게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위원님들이 말한 대로 가면 너무 좋겠지만 뭐든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은 대응이 중요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들어오셔서 저희 위원님들 도움 말씀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롱패딩 살 수 있는 종목들 본격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할 텐데 최충성 위원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라고 네. 했잖아요. 근데 궁금해요. 몇 개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침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때도 엔터 관련주를 이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아, 전화 연결로요? 네. 네. 같은 종목인가요 혹시? 네, 같은 종목. 그럼 아침에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스포가 됐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종목이 또 얼마나 잘 갈 것 같으면 저녁에서도 또 언급해 주시죠. 볼 걸 그랬어요. 제가 아침에 네. 못 봐가지고. 공개해 그럼, 주시죠. 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말씀드릴 종목은 뭐 다 아시겠지만 키스트입니다. 네. 일단 사실 대장주를 잡는 것이 가장 좋고 추세를 어느 정도 준 종목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작전 타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LB세미콤이나 키스트 관련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 만약에 초록뱀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서 상승을 많이 했지만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신다면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좀 따라가실 수밖에 없다. 빅히트나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계속적으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는데 조금 올라가서 만약에 잡지 못해서 아쉬우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일단 LB세미콘을 원래 드리려다가 너무 고점 구간에 있어서 오늘 추세도 상승을 했고 바닥권에서 안정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키스트 관련해서는 뭐 다 아실 만한 종목이고 방탄소년단과 관련해서 일본의 그 매니지먼트 계약도 되어 있는 그러한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에 많이 상승을 했던 종목들보다는 하단 추세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지금 뭐 아는 형이었나요? 정은 형이었나? 혹시 그거 보건교사 알고 계세요? 저 그거 안 그래도 주말에 넷플릭스죠. 그곳에서 네. 제작한 드라마 네, 맞죠? 맞습니다. 네, 그걸 갑자기 봤거든요. 제목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서 보건교사 아는 형이 맞을 아는 겁니다. 형인가 정은 형인가 여쭤보려고. 네, 어쨌든 그 넷플릭스 관련해서 독점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키스트 관련해서는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오늘
종가 15,250원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좋겠고 일단 목표 가격은 단기 수익 관점에서 17,000원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가격은 조금 짧게 121선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는데 14,850원입니다. 지금 뭐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고 충분히 상승력도 있는 종목이고 뭐 하단에 대해서 눌려갈 거다라는 그런 흐름들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끌어가 보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키스트 목표가가 정확하게 17,000원 말씀을 네. 드리고 네. 뭐 최종적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도 보셔도 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차적인 목표가가 17,000원이고 그 다음으로는 2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는 종목 키스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키스트 같은 경우는 워낙에 뭐 이런 엔터주 중에서도 갖고 계시는 개인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으세요. 네, 그래서 물린 분들도 많으실 텐데 또 공략주로 가지고 나와주셨으니까 그럼 좀 빠른 시일 내에 아까 롱패딩 빨리 살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좀 시세 분출이 될까요? 네, 일단 뭐 상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조금씩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뭐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들을 따라잡기가 조금 어렵다. 너무 고점 구간에 있다라고 하시면 힘이 조금은 덜 받더라도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끌어갈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하게 키스트에 대해서도 또 저희 최충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이 점들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또 이지환 전문가님께도 네.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전에 그 이재한 의원님께서 에디 종목을 공개 제가 해버렸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스란 앵커가 마음이 너무 급했군요. 빨리 공개하고 싶은 마음에 왜냐하면 정말 비싼 롱패딩을 살 수 있다고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근데 다 말하지 않았잖아요, 위원님. 앞에 AD까지만 얘기했거든요. 이렇게 공개하는 것도 아마 시청자분들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럼 AD 뒤에는 과연 뭘까요? 네, 공개 종목 AD 테크놀로지고요. 네, 예상도 못했네요, 뒤에는. 굉장히 어렵죠. 감사해요. 네. 이 종목은 이제 사실 지금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을 좀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비메모리와 관련해서 이제 9월달 넘어가서 이제 10월, 11월 가면 이제 서서히 이제 모멘텀이 좀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평택 공장 3라인 이제 완공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팹리스 관련돼 있는 부분 종목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삼성전자가 ARM 지분 인수에 저는 참여할 걸로 예상을 했고, 만약에 ARM 지수에 지분 인수를 참여하게 되면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은 그쪽으로 상당 부분 많이 해소할 수 있다라고 봤는데 엔비디아가 ARM을 인수하면서 삼성전자가 지분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상황이 이제 갑자기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럼 이제 삼성전자가 이 디자인 하우스, 팹리스와 관련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AD 테크놀로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상당히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대만의 TSMC와 경쟁할 때 가장 취약했던 부분이 뭐냐면, 대만의 TSMC처럼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의 공정으로 모든 서비스를 끝낼 수 있지 서비스를 하지 못한다는 부분인데, 가장 큰 이유가 디자인 하우스가 제대로 정비가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마 삼성전자가 여기에 상당히 공을 들일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역할이 커질 수 있고, 우리가 대만의 TSMC 경우를 보면 그 밑에 딸려 있는 이 디자인 하우스들 업체들을 좀 보면 어떻게 보면 넘버원 업체가 시총이 한 2천억대에서 대부분 1조대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4배에서 5배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을 좀 보였는데, 아마도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시가총액이 한 3천억에서 3,500억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결국 삼성이 본격적으로 나왔으면 1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신다면 주가가 한 2~3배 정도 지금 바닥권에 있는데 상승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라는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신다면 롱패딩이 아니라 겨울에 어떻게 보면 따뜻하게 탈 수 있는 차를 살 수 있는 종목일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우리가 대만의 TSMC 관점에서 충분히 한 그 정도까지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좋은 패딩을 살 수 있지만 당장 12월 달에는 못 살 수 있다라는 부분을 시간은 좀 걸린다. 우리가 좀 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 종목은 좀 역시 제가 주장하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되, 주가 상승은 내년 이후까지 좀 크게 보고 가져가는 종목. 물론 중간에 이제 주가가 크게 뛰면 12월 달에 일부를 차익실현해서 패딩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네.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아래쪽에 이제 지금 상당히 많이 밀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바닥권에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이제 조금 상승해서 종가가 25,000원 정도 형성되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5,000원 내외에서 분할로 좀 접근을 하시고 뭐 단기적인 관점 본다면 지지선 23,000원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넉넉히 놓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인 목표 가격은 34,000원이지만 만약에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좀 모멘텀이 붙으면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목표가를 대폭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TSMC가 지금 또 점유율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해요. 뭐 아무래도 미국이 이 SMIC를 제재한 만큼 삼성전자에서도 이 미세 공정 쪽으로 열을 올릴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서 AD 테크놀로지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목표가는 현재 34,000원이지만 모멘텀이 더 크게 형성된다면 목표가도 앞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딩을 넘어서 뭐 네. 패딩 굳이 안 입더라도 차를 한 대 뽑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으로 제가 체크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주식 생활에서 종목까지 만나봤으면요. 연휴가 끝난 뒤에 이제 열릴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하반기 전략을 좀 여러분들이 챙겨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이긴 한데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이제 휴장에 들어가지만 해외에 이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나올 예정이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경계심을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여쭤보도록 하죠. 최충성 의원님, 만약에 연휴가 끝난 뒤에 우리 시장 다시 열린다면 어떤 점들을 또 전략 대비를 해볼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미 대선, TV 토론이나 네. 관련 정책 그리고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다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쉴 때는 그냥 아무 생각 말고 쉬시면 되고, 네, 제가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고 월요일 오전에 말씀을 드릴 테니까 네, 뭐 추석 때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네. 그냥 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쉴 땐 쉬자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부는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든든하네요. 그러니까요. 노란톡 들어오셔야겠죠, 여러분. 서울경제 최충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카메라 어플로만 비추셔도 입장이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은 마음 편하게 있으시면 저희 위원님께서 리딩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렇다면 우리 이지환 위원님께서는 추석 이후에 장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한번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네,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이 만약에 조정을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게 되면 시장은 이제 또 한번 바뀔 거고, 어떻게 보면 3분기 조정은 가격 조정으로 좀 받았기 때문에 4분기에 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을 보시면 이 유동성 장세라고 하지만 모든 종목, 모든 지수를 다 끌어올리는 그런 장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별적으로 종목이 들어오고 있고 선별적으로 섹터에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번 조정의 가장 원흉이라고 했던 IT 대형 기술주들이 보면 반등권에서 역시 제일 강하게 또 반등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면서 주도주, 주도 섹터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주도주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전처럼 대세 상승, 대세 하락,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모든 종목이 내려가는 그런 장이 이제 앞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좀 전에 이제 우리 최충성 위원님께서 좀 좋은 말씀 하셨는데 사실 연휴 이 기간이 긴데 걱정하셔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어떠냐면 오늘 급등해서 기분 좋은데 보면 또 연휴 끝날 때 급락해서 제자리에 돌아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연휴 때는 푹 쉬시고요. 이후에 이제 시장 장세 4분기에 맞춰서 조금 더 전략적으로 주도주 쪽으로 좀 몰아서 가는 전략으로 가져가신다면 12월 달 내년쯤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항상 주식시장은 좋은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운 시기 때 현명하게 견디신 분들한테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9월달, 10월달 사실 이 3분기에는 너무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항상 볕들 날이 오겠죠. 추석이 지나고서는 좀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빨갛게 물드는 날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지환 의원님의 이런 자세한 리딩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노란톡 검색창에다가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밑에 QR코드 나가고 있는 거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시기만 해도 우리 이지환 위원님과 함께 보실 수가 있으니까 추석 끝나고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두 위원님께서 지난 주말에 언택트 관련된 강의도 열심히 해주셨지만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 이런 알찬 정보들도 주말에도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이야기들도 늘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추석 연휴는 일단 잘 쉬시고 끝나고 나서도 하반기 전략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2시간 동안 꽉 채워서 이야기해주신 저희 위원님들 아쉽지만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전에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 일단 보내드리기 전에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들 이야기를 나눠본 것들 여러분들 깜빡하셨을까 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제는 진짜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행복한 추석 보내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저희 위원님들 보내드릴게요.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어지는 심야 상담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